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멀티모달이란 뭐냐? 멀티모달이란 그러니까 멀티모달리티랑 멀티모달리티 그러니까 멀티모달리티와 멀티모달리티란 요걸 이해하셔야지 좀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모달리티라는 것 자체가 비전과 오디오 그리고 랭귀지와 같이 특정 센서나 관측 방법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개별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메라라든지 라이다 센서 같은 어떤 형식의 정보만 수집할 수 있다면 이를 모달리티라고 표현은 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온도 센서라든지 서멀 센서를 통해서 취득한 열화상 이미지도 또 다른 모달리티고 CT나 MRI 기계를 통해 취득한 의학 연상 이미지 또한 또 다른 모달리티입니다. 그러니까 모달리티가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된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따라서 멀티 모달리티란 뭐냐면 이런 것들을 하나로 합치는 거죠. 그러니까 멀티모달이라고 불리는 딥러닝의 타스크는 비전, 텍스트, 사운드, 데이터 등등 서로 다른 취득 방식으로 획득한 데이터셋을 유의미하게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체계,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을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간혹 멀티모달과 크로스모달 사이에 워딩이 겹치는 문제가 있는데 각각의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보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멀티모달은 딥러닝에서 새롭게 제시된 알고리즘인데 여러 가지의 모달리티랑 함께 활용해서 학습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은 시각과 청각과 형각을 모두 활용해서 사람이나 어떤 물체를 판별하는데 이러한 능력을 컴퓨터에 적용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와는 다르게 이제 크로스 모달 자체는 멀티모달 딥러닝으로 접근을 하되 하나의 모달리티 정보가 다른 모달리티의 성능을 높이는 데 사용되는 형태로 알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앞에 거보다 뒤에 게 쉽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앞에처럼 이제 그 멀티모달보다는 크로스 모달이 더 쉽겠죠. 그렇죠. 지금 크로스 모달 형태로 연구가 많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고양이 이미지를 보면은 고양이의 울음을 들으면서 이 사진은 고양이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형태까지는 지금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AI 시스템 중에서 다양한 모달리티에 대해서 함께 작용할 수 있는 모델을 멀티모달이라고 부르는데 이 클래스 모달이 돼야 멀티모달이 될 수 있겠죠. 근데 클래스 모달은 서로 다른 타스크를 활용함으로써 중간에 있는 지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컨텍스트 벡터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되면 멀티모달로 넘어갈 수 있는 교두보가 된다는 거고 이게 바로 AGI라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클래스 모달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이거를 체계적으로 엮고 기반으로 엮고 여기에 멀티 에이전트까지 이제 가동하게 되면 이 크로스 모델이 멀티 모델로 확장된 하나의 기반이 조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델 하나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 스타트업이 모여 있는 공동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서 모두의 사업이 성공하는 게 크로스 모델 레이시가 되는 거고 하나의 스타트업 내 여러 부서가 함께 코워크를 해서 각자 맡은 일을 열심히 해서 회사를 키우는 게 멀티 모델 레이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멀티모달을 알려면 어떻게 보면 기존의 어텐션 메커니즘,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의 한계를 조금 아셔야 되는데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의 한계가 뭐냐면 쿼리티 밸류 관점으로 되어 있다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스콥이 한정돼 있다.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의 서머라이제이션이 쉽게 되지 못하는 약간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것들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트랜스포머라는 아키텍처가 근데 나왔기 때문에 멀티모달 인베딩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교두보는 마련한 거거든요. 뭐냐면 이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가 나오면서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라는 것들이 연구가 되게 됐고 오디오 트랜스포머라는 게 연구가 되게 됐고 그리고 멀티헤드 어텐션 부분에 이 멀티헤드 어텐션의 퀄리티 밸류 쌍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에 대한 여기 다 인코더가 기존에는 하나씩 있었는데 이것들이 이제 다양한 인코더를 서머라이즈 할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은 마련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게 되게 재밌는 게 이 멀티어드 측에서는 퀄리티 밸류가 어떤 식의 목표는 이제 밸류를 통해서 가중치 합계를 계산하는 거고 밸류의 가중치는 주어진 퀄리티와 얼마나 유사한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어텐션을 전체 시퀀스를 동일하게 고려하지 않고 퀄리티 밸류를 통해서 입력 시퀀스의 각기 다른 부분에 이제 포커싱을 맞출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쿼리 같은 경우가 시퀀스에 관련된 부분을 찾으려고 하는 정보 벡터
그리고 키 같은 경우가 관계 연관도를 결정하기 위해 쿼리와 비교하는 사용되는 벡터. 밸류 같은 경우가 특정 키에 해당하는 입력 시퀀스의 정보로 가중치를 구하는 데 사용되는 벡터입니다. 이런 어텐션의 쿼리 키 밸류 구조에서 쿼리 키가 적당히 유사하면 유사한 만큼 밸류를 가질 수 있는 거죠. 바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연구가 되는 거죠. 다양하게 트랜스포머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서머라이제이션 방법론들, 콘캐티네이션 방법론들이 나오게 되는데, 자, 한 번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더해버린 거죠. 여기 보시면 처음부터 아예 더해서 어텐션을 진행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게 지금 요거랑 더해서 쿼리키 밸류 뽑아서 트랜스포머 레이를 타는 이런 방법이 있고, 더하지 않고 차원대으로 콘캐티네이션을 해서 쿼리키 밸류를 뽑는 과정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앞선 방법과는 다르게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학습을 해서 다르게 사용하는데 이후 각각의 아웃풋을 더해서 하나의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합치는 과정도 있고, 그죠? 오히려 처음에는 하나의 레이어로 학습한 다음에 레이어를 분리해서 학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죠? 레이어를 분리해서 또한 서로 다른 레이어로 학습을 하되 각각의 쿼리가 교차하면서 상대방의 레이어의 어텐션을 학습하는 방법이 또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모달리티의 연관성이나 이런 그 여기서 또 재밌는 게, 그러니까 이러한 크로스, 여기서 보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각각의 쿼리가 교차되면서 상대방의 레이어 어텐션을 학습을 하고 이걸 다시 콘캐트하는 방법이 또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방법론이 나올 수 있는 게 트랜스포머 레이어 아키텍처가 이제 트랜스포머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게 사실 되게 재밌는 게, 사실 어떤 타스크가 어떤 방법을 쓰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 그림에서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트랜스포머 구조는 여러 모달리티를 함께 학습하는 과정에서 취할 수 있는 전략이 매우 다양하다는 거죠.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멀티 모달리티를 차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활용될 수 있는 측면이 다양해졌다라는 것들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센텐스 트랜스포머가 이제 등장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까 앞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센텐스 트랜스포머 자체도 최첨단 뭐 문장이나 텍스트 및 이미지 인베딩이란 파이썬 프레임워크예요. 이게 요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센텐스 트랜스포머 자체는 S버트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니까 버트의 인베딩 성능을 향상시킨 모델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의도를 분류하거나 어떤 유사도를 분류하거나 다양한 분류를 할 때 이제 많이 인베딩 할 때 쓰이는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되게 재밌는 얘기를 또 하나 해주면, 이제 저희가 아까 멀티 모달리티가 되기 위해서 이제 크로스 모달리티와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오픈AI에서 이제 클립이라는 논문이 2021년 3월에 나왔습니다. 이 클립이라는 논문이 뭐냐면, 텍스트 인코더와 이미지 인코더가 있는데 이미지 인코더로 넣으면은 얘가 강아지다, 어떤 사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텍스트 인코더에서 페퍼 더 워시팝 하면은 이 이미지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어떤 구조적인 거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애플에서 이제 모바일 클립이라는 논문이 2023년 11월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애플에서 다시 캣립이라는 논문이 2024년 4월에 나왔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죠? 예? 여러분? 2024년 5월 16일, 17일에 치지피티4 옴니가 나오고,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있었죠? 그 이후로 이제 오픈 AI에서는 이사회에 애플의 임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디펜던시 된 오픈 AI의 진영이 이제 오픈 AI가 줄을 세우는 형태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을 줄을 세우는 형태로 이거 둘을 경쟁시키는 관계로 두기 위한 하나의 교두보적인 전략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오픈 AI 입장에서는. 그렇게 된 게 이런 논문의 트렌드를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멀티모달리티라는 논문의 흐름인데 이런 것들 보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저도 되게 놀랐거든요. 그리고 구글의 딥마인드 퍼시버라는 것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나오게 됩니다. 이 딥마인드에서 2021년에 발표한 논문으로 단일 구조로 다양한 모달리티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다룰 수 있는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인 퍼시버를 소개하게 되는데, 이 퍼시버라는 것 자체도 이미의 모달리티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크로스 어텐션을 통해서
훨씬 작은 사이즈의 라텐트 어레이를 형성하고 이것을 다시 셀프 어텐션 블락을 통과하는 과정이 반복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퍼시버는 앞에 설명했던 CNN 기반 모델과 달리 인풋으로 주어지는 정보의 모달리티에 대한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모두 배제하는 방향으로 설계됐습니다. 이게 뒤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연구와 어떤 논문들이 실현하게 된 거죠. 과거부터 계속 연구가 되고 있었던 거죠. 구글이나 오픈 AI나 애플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모달의 이제 하나의 또 교도부적인 논문이 달이라는 논문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클립이라는 것도 쓰이고 여러 가지들이 합종 연행돼서 활용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이제 이 논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연구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구가 되고 기존에 연구됐던 것들이 차용이 되고 결합이 되고 하면서 뭔가 점점 더 발전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멀티모달 인베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조인트 인베딩 공간의 활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전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연구를 할 때 중요한 게 가장 모니터링 툴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구조적인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디오는 매체를 통해서 입력된 정보를 인베딩하는 거, 텍스트에 대한 매체를 통해서 매체에 정보가 입력되는 것들은 다 다르겠죠. 근데 여기 안에는 이제 포지티브 인터모델리티가 존재하겠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포지티브하게는 인터모델리티가 존재하고 네거티브적으로는 여기 인터모델리티가 이런 식으로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관계성을 어떤 식으로 추론하고 어떤 식으로 범주화를 시키는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벡터 DB의 분류 체계와 벡터 DB의 인덱싱을 잘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는 하나의 포커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들 맞습니다. 그런 거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멀티모달에 대한 인베딩의 활용예 한마디로 뭐 이 이미지를 통해서 이 디스크립션이 제너레이션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이미 이 제너레이티브 이 생성된 설명으로부터 이미지가 또 나오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미지 투 텍스트, 텍스트 투 이미지가 자유롭게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멀티모달 인베딩에서 이제 메타 카멜레온이라는 게 공개가 됐습니다. 2024년 5월 23일이네요. GPT-4 옴니와 동일한 초기 융합 방식이다. 이런 것도 계속 이제 연구가 되고 있는 거죠. 놀랍게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멀티모달 인베딩은 형식의 차이인데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잘 구조화하고 정교화하고 분류를 하면서 벡터 DB 형태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벡터 DB 안에 있는 그런 값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빨리 출현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실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